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택이지만 입주권이 안 나오는 기준점에 대해서 3가지 숫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라고 하면 사실 끝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아두신다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의 95%의 입주권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좀 특이한 애들.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만 움직이시면 다 됩니다. 주택이라고 했었을 때 많이 들어본 주택들이 바로 무엇인가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이런 식으로 들려봤잖아요. 하다못해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입니다.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들어보지 못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주택이라든지 땅콩주택이라든지 뭔가 그런 용어가 있어? 라고 하는 개념들이 존재하고요. 혹은 주택은 주택인데 이게 단독주택인데 지분으로서 동호수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입주권에 대한 부여 기준점도 일반적이지 않겠죠. 어떤 거는 97년도고 어떤 건 더 전이고 요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특수물건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뇌가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 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무허가가 입주권이 나와? 라고 하게 되겠죠. 일명 뚜껑이라고 말하는데 이 뚜껑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솥단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솥단지가 있으면 솥이 중요한가요? 솥뚜껑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솥단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도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한가요? 토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 토지가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허 건축물은 공유지라든지 시유지 위에다가 몰래 불법적으로 그냥 주택만 건축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주택이 원래 원칙대로라면 멸시를 시켜야 되겠죠? 불법이잖아요. 그러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너무 옛날 옛적에 지어놓은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철거를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 일정 시점 전까지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서울시 구조례 기준으로는 81년도 전까지 무허 건축물 확인원이 존재한다든가 항측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사실상 주거로 이용해야 되고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빌라를 거래할 때 실물을 꼭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재개발 지역 직접 가보면 아니 매매 금액은 이렇게 높은데 막상 가면 이렇게 쓰러져가는 빌라를 이렇게 오래된 빌라를 내가 이렇게 비싸게 줘야 돼 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꼭 현황을 체크해라 라고 합니다. 왜? 막상 갔는데 무허가 건축물인데 건물 외벽이 깨끗해, 지붕도 깨끗해 하면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그 옛날 옛적에 지어진 거 맞아? 해야 되는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을 봤더니 쓰러져 간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무허가 건축물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허가 건축물만 한다 하더라도 특수물건들 보았을 때 입주권 요건이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따져봐야 될 포인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물건들 거래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부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특수물건들 중에는 도로부지도 있겠죠.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도로를 나중에 합쳐야지 입주권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 이후에 분할된
토지다라고 하면 이쪽은 또 안 나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소 필지 규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이거는 단일 필지여야 되고 지목과 용도가 도로로 또 이용되면 안 되는 등의 그런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주택자만 입주권이 나오는 등 대단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자체가 도로 부지를 살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사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주권을 설명하려고 했었을 때 까다로운 부분들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물건들까지 건들기보다는 내가 안전한 일반적인 매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찾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가 투자도 많이들 하거든요. 재개발 지역 상가는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의 상가를 왜 투자하시나요? 상가 받고 싶어서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가를 매수하는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받으려고 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상가는 상가만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을 신청하면 안 돼요. 근데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바로 무엇이냐? 그 상가의 권리 가격이 최소 분양가 이상이어야지만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들, 일반적인 구분상가들은 권리 가격이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상가밖에 신청을 못 한다든가 이것도 상가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생인데 입주권이 나오는 상가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냥 상가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통상가라고 명명을 합니다. 즉 단독 상가인 것이죠. 대지를 30평, 40평 온전하게 깔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냥 사실상 재개발 지역의 꼬마 빌딩 같은 거는 감정평가 금액이 그냥 막 7억, 8억, 10억도 넘게 나오다 보니까 그 경우는 아파트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권리가가 높다 보면 오히려 아파트 플러스 상가라든가 1+1으로 아파트만 2채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히 복잡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딱 한 가지. 제가 이 이후에 얘기했었던 특수물건들을 공부해서 투자해라? 아닙니다. 이런 특수물건들 같은 경우는 어렵고 복잡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라든가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부동산 통해서 잘 모르고 거래했다가 현금 청산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지 입주권 구분해주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특수물건보다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95%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건축물 대장에 주택자가 있는 것을 찾아라. 이 주택에서도 3가지 숫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계획 수리일이 2010년 7월 15일, 두 번째 신축 빌라 기준이 2008년 7월 30일, 마지막 전환다세대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 자, 이렇게 3가지 숫자를 알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완벽하게 끝은 아닌 게 제가 말해드린 요건은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정확하게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그럼 난 경기도인데, 나는 대구인데, 부산인데, 대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의 지자체 조례를 따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까지는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99%는 서울시 조례가 더 빡빡합니다. 서울시에서는 90제곱미터인데 부산은
120제곱미터가 넘어가야지만 도로에 입주권을 부여한다? 안 그렇고요. 보통은 90제곱미터보다 더 완화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서울시는 신축 빌라 기준이 2008년 7월 30일인데 부산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2004년도부터 쪼개기를 금지해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투기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를 보면서 쫓아나가다 보니까 보통은 서울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서울시 기준으로 충족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 요건들도 만족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서울시 기준은 미충족했어. 약간 숫자가 애매해. 그러면 그 지역의 지자체 조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말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다 있어야지 입주권이 나온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았었을 때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재개발 역시도 비슷하지만 여기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요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숫자들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꼭 특수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서문상가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재개발 서문상가를 주로 말씀하셔서 재건축은 좀 암묵한 건가요? 사실 재건축 상가는 더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재건축 상가는 진짜 리스크를 내가 온전하게 인지하고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바로 무엇이냐? 재건축 상가 역시 재개발과 요건은 똑같아요. 최소 분양가 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상가들이 대지 지분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물론 재건축 상가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엄청 많은 재건축 상가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걱정이 없지만 대부분은 대지가 뭐 한 5평, 7평 이런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빌라 5평, 7평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죠. 빌라는 그 권리가가 얼마 안 돼도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고 이 부족한 권리가는 분담금으로서 납부하면 되는데 상가는 내가 조합원 분양가에 조금 얼마 부족하다라고 해서 분담금 더 낼게 이게 안 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안 나온다. 그런데 상가는 간혹 나오는 애들이 존재해요. 바로 무엇이냐? 재개발에는 없지만 재건축에만 있는 요건 중 하나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동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가동도 하나의 동의를 보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 상가 소유자들이 나도 입주권 줘 하면서 그냥 때를 쓰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평가를 더 다르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나오는 애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일반적인 아파트 소유자들이 싫어하겠죠. 사업성이 또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막 동의를 가지고 때를 쓰고 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극단적으로 가면 상가를 재척시켜가지고 상가만 빼놓고 재건축을 하는 조합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상가는 원칙적으로 너네 안 돼 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재건축 조합들도 있고 혹은 어느 정도 이제 지분율을 더 주긴 준다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상가의 대지 지분이 높은 일부 사람들이 입주권을 넘어가지 대부분의 상가들은 상가만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인 줄 알고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조건들을 입주권 조건들을 못 맞춰가지고 상호청을 당하거나 그러는 게 언제쯤에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애매한 건데 나는 조합원 물건인 줄 알고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당장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합에 찾아가면 또 조합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설명하긴 하겠지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합총회 자료라든지 다 날라와서 나는 안심하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사업시행가가 나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고 분양 신청을 하려고 했었더니 조합원님은 분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걸러지는 것도 억울하긴 억울하지만 조합에서도 분양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분양 신청을 다 하고서 관리처분 총회도 다 했어요. 근데 이 분양 자격을 누가 거르느냐? 구청에서 거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국감정원, 지금은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쭉 서류들을 보내게 되면 거기서 검토하다가 이거 입주권 안 나오는데? 라고 해서 되돌려 보내가지고 청산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억울하긴 하겠죠. 이거 조합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조합은 죄가 없어요. 나는 뭐 입주권이 나오는 줄 알아서 이게 나온다고 올렸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안 나오는 걸 나온다라고 거짓말해서 판 사기꾼들이랑 이제 민사로 싸우게 되는 거지. 참 그래서 이게 또 소송으로 가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매도한 사람은 나 돈 없어 배째 그 부동산도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가지고 사건 사고도 말고 어렵고 복잡하다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조금 이렇게까지 투자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입주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잘 알아보고 투자해라 이런 결론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 제재쌤 김채경이었습니다.